좀 겪어본 싱글맘의 국제결혼과 이혼상담소, 오늘부터 독일에서 인사드리는 부소장입니다. 2016년에 처음 제가 전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저와 전 시댁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일부는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전 남편에게 집착한다느니 헤어진 시댁 사람들과 왜 성종을 하냐느니 별의별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한국에서는 이혼 이꼴 원수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도 물론 이혼하고 다시 안 보는 사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도 잘 지내요. 왜 우스갯소리로 독일에서는 남녀 공용 사우나에 이혼한 부부와 각자의 파트너가 함께 나체로 들어가서 사우나를 즐기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미 독일 친구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었고요. 다들 그런 상황이 와도 굳이 피하진 않을 것 같대요. 유럽 남자 또는 여자와 국제연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이 유럽의 분위기를 익히시면 연애나 결혼 생활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나라는 개인보다 내가 속한 그룹,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이 더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낯설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서구 문화에서는 결혼도 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1대1의 관계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면 이런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은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서로 간의 관계가 사회적 시선에서는 좀 용인받기 어려울지라도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이혼하고 전 시댁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헤어진 독일인 전 남편과의 교류는 없지만 2년 전에 헤어진 독일인 전 남친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2, 3주에 한 번씩 아이를 데려가서 1박 2일로 놀아주고 그랬고요. 이혼한 부부가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돌보듯이 전 남친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고된 삶인지를 아니까 옆에서 조금씩 도와준 거죠. 네. 이혼한 시댁 식구들도 제 아이를 이뻐합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 나의 관계는 관계인 거고 전 시댁과 나의 관계도 또 전 남친과 나의 관계, 전 남친과 제 아이의 관계도 다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분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저 말고도 흔해요. 동거 중에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 독일 남자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랑 바람이 난 여자도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서 이 남자는 자기 아이를 가진 여친을 버리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진 새 여자친구의 출산 수발을 돕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여자분은 또 본인의 전 남친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전 남친과 전 남친의 현 여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애가 살아 숨쉬는 독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2015년도에 전 남편과 헤어졌을 때 저보다 먼저 독일 남자들이랑 헤어져서 싱글맘으로 살고 계신 한국 분들에게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시 그분이 50대 여자분이셨는데 이 전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도 아이가 있어서 자기 아이가 아빠를 보러 갈 때 그 여자가 자기 아이도 잘 챙겨주고 그 여자의 아이랑도 놀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내 아이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우리 가정을 깨놓은 그 여자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넘어서 그 여자가 완전한 싱글이 아니라 애 딸린 여자라 엄마 노릇을 할 줄 아니까 다행이라는 이 발상이 저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분은 나이가 50대라도 그 당시에 이미 독일에서 20년 가까이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저는 20대였지만 순도 100%의 한국인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실 이런 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전 남편과 결혼해서 유럽에 넘어온 뒤에 많은 국제 커플들을 만났어요.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커플들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네들 언제든 마음 떠나면 갈라서잖아. 기대 없어.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애들이라 나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미련이 없어. 얘네는 정이 없잖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해서 애 낳고 8년, 10년, 15년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곧 헤어질 줄 알았어요.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미 서로 간에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나 보다. 웬걸요?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더 흘렀잖아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자리도 잘 잡아가지고 안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깨졌는 줄 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눈에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로맨틱하게 사랑에 빠져서 막 영화 찍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헤어졌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네, 10년, 15년을 살았어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헤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럽 애들 정없다, 기대 안 한다, 언제든 배신당할 각오하고 산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유럽에 살면서 그들의 정서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 겁니다. 눈치가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본인의 위치를 자각하고 이 사회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멘탈을 바꿨던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자들처럼 유럽 남자를 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파토 날 확률도 적어진 거죠. 또 파토가 나더라도 멘탈이 이렇게 깨지거나 청승을 떠는 대신에 이 사람들 정서에 맞게 또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반면에 저처럼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지 뭐 유럽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차갑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인의 정서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또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국제연애나 결혼이 깨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헤어지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여자들, 남자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나 연인이 바람이 났다고 이를 갈고 뭐 망신 주고 복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만 손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상대가 바람이 나면 선택권은 그쪽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와줘야 이 관계의 유지가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바람난 상대를 용서해주고 뭐 받아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그들의 문화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걸 활용하십시오. 이를테면 양육비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져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럽에서는 탈세에 버금가는 불법 행위입니다. 남편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이 전 남편의 월급을 차압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딱 도장 받아 놓으시고, 그러니까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뭐 전 남편이 이렇게 하자 싸바싸바 해가지고 변호사 없이 뭐 퉁치자 이런 얘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선임하셔서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고요. 또 전 남편과 교류가 끊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시댁 식구들까지도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가 다른 가족들에게라도 사랑을 받고 클 수 있도록 한다던가, 다 늙어서 뒤늦게 애새 딸린 이혼녀 됐다고 막 지난 인생을 억울해하면서 모든 걸 놓고 사시는 게 아니라 한부모 가정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챙겨받고 자기 인생도 당당하게 사시면서 연애도 하시면 돼요. 여기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떠난 유럽 여자에게 집착하고 휘둘리다가 괜히 자식 뺏기지 마시고 유럽 남자들처럼 강단 있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눈앞에서 다른 이성이랑 뭘 하든 평정심을 갖고 냉정하게 행동을 하셔야지, 한국에서처럼 뭐 자식을 볼모로 자꾸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평생 자식을 못 보는 수가 있다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많은 행동들이나 사고방식이 이 유럽 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특히 공동의 자식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멘탈 상태가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용인되는 행동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전 배우자가 이제 정신 이상으로 악용하기 딱 좋고요. 슬프다고 아무 데서나 질질 짜시면 우울증이라고 몰아갈 거고요. 분하고 억울해서 언성 높이거나 제스처가 커지면 폭력성이 있다고 몰아갈 겁니다. 아이한테 상대 배우자 욕을 한다? 난리 나요. 아이 뺏기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를 어른들의 분쟁에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마니플라치온,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바로 유겐트함트에서 경고장 날라와요. 여러분이 뭐 그 나라 말이나 잘해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면 모를까?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빼앗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독일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고 반갑습니다. 제 오리지널 채널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schüss!